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늘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합니다. 내일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 협상 재개 등을 논의하는데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 접촉을 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에 참석하는 데 이어 내일 고노 일본 외상과 단독 회담을 엽니다. 24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일 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겠다는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자 상위 29명을 조사한 결과 신고 부동산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경실련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의원 대부분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나라장터의 물품 3,300여 개 가운데 1,400여 개가 온라인 쇼핑몰보다 많게는 3배까지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장관은 출국길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무거운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 청와대는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무역 보복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여부, 또 양국 간 공유되는 군사정보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산업의 첨단 소재로 주목받는 탄소 섬유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이 탄소 섬유 수출을 규제할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 분야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탄소 섬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기업이 기술 개발과 생산 증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지만 10배나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립니다.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미래산업 첨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연기관 이후 차세대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차에서는 연료 탱크뿐 아니라 차체 경량화에 탄소 섬유가 필수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소 탱크 등 고압 용기에 쓰이는 탄소 섬유는 지난 2016년 4,000톤 수준이던 것이 2030년에는 4만 톤을 넘어서 10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섬유는 자동차, 항공용, 스포츠 및 고압용기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첨단 소재로서 매년 성장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레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탄소 섬유 글로벌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효성이 세계 시장의 2%가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기술 차이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연료 탱크에도 일본 제품이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효성 측은 탄소 섬유 국산화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톱3 탄소 복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생산 라인도 2028년까지 10배로 늘려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인 탄소 섬유 기술 독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오늘 저녁에 입국해 모레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청와대를 예방해 고위급 인사와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방안은 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여부도 주목됩니다.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될 예정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국 금지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 등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원정 도박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난 3월부터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이 미국과 마카오 등에서 상습적으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지난 14일 입건했습니다. 딸의 논문과 장학금 특혜,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실체적 진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법무 검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아동성범죄자 1:1 전담 보호 관찰과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을 장관 임명 시 추진할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책 발표 뒤 웅동학원 채무 문제 등 가족이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이 아닌 과거 조국 자신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 연석회의에서 남에게는 엄하면서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 그 모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집권 세력의 민낯이고 진보 좌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우디 등 수입 경유차 8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 A6 등 경유차 8종 1,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조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증 취소, 리콜,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A6와 A7, 투아렉, 그리고 포르쉐의 카이엔 등 8개 차종입니다. 요소수가 분사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돼 질소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데 이들 차량은 특정 주행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나오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작 사건이 적발되자 국내 수입 차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도로 주행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조달 가격이 온라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무, 교육, 전자, 통신 분야 물품 3,300여 개 가운데 1,400여 개 물품이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인 비디오 프로젝터는 나라장터 가격이 264만 원인데 비해 온라인 가격은 97만 원이었으며 재생 토너는 나라장터 가격이 온라인 가격보다 3배가량 비쌌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청년 영농 후계자 남매는 파프리카 시장이 예전 같지 않자 과감하게 애플 망고로 장목을 바꿨는데요.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가장 알맞은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해서 분홍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부터 일조량이 많아 소금의 주산지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1헥타르의 스마트팜에 다음스러운 아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10여 가지의 품종을 들여와 시험 재배를 거쳐 최적합 품종으로 선정된 홍망고입니다. 물하고 비배 관리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식으로 용기 재배를 했을 경우에 옮김 쪽이나 이런 쪽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용기 재배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같은 농수산대학을 나온 청년 농군 남매는 5년 전에 아버지가 20년 넘게 재배해온 파프리카에서 장목을 바꿨습니다. 영농비는 들고 갈수록 시장 사정도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정착하기도 더 빨리 쉽고 일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여서 어렵지도 않고 계속 쉽게 접하는 거여서 괜찮았어요. 실제로 파프리카에서 애플 망고로 장목을 바꾸면서 영농비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파프리카는 최저 기온이 섭씨 16도지만 애플 망고는 6도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영광 망고 농장에서는 초밀식 재배로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또 나무의 생육을 조절해 1년에 6개월까지 수확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애플 망고 묘목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 애플 망고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되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산 망고의 가격은 덜 익은 것을 따서 열처리 등을 한 뒤 냉장 상태로 들여오는 수입 망고의 4배 정도.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열대 과일 수요가 늘면서 애플 망고가 농민의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 유예를 9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해 11월 1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일단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로스 장관은 이와 함께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이 자사 계열사 46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에 반대한다며 제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추가 계열사 제재에 반대한다며 현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화웨이의 사업을 압박하는 어떤 시도도 미국이 기술 선도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2.8도까지 치솟았고 그 밖에 전북 순창이 33.2도, 경남 양산은 32.6도 등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입니다. 이 같은 더위는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특보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경남과 전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사이 열대야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와 대구 30도, 평양 29도 등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낮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더 사건 코너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네티즌 고소 시점이 지난 8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고소 시점은 6월이고 그 사실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